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여기 보니까 증권사 보고서는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라고 예. 또 제목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매일 마감 시황에서 이제 보고서를 많이 소개해 드리는데 네. 그걸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네. 솔직히 저도 이제 기자로서도 네. 이제 매번 아침마다 이제 예, 아침에 나온 예. 보고서들을 좀 정리해서 기사도 네. 올리고 하거든요. 예. 근데 보면은 되게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맞아요. 있어요. 예. 대체적으로 예. 뭐 그거에 대한 비판도 있거든요. 사실은 예. 목표 주가를 뭐 이게 주가가 올라가니까 마지못해 뭐 올리는 뭐 이런 맞아요, 것들도 맞아요. 있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네. 이걸 어떻게 우리 증권사 보고서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어떤 스탠스로 봐야 되는지.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증권사 들어온 지 15년 됐으니까 처음에 들어와서 보고서를 많이 봤어요. 저도 똑같았어요. 보면은 이거 맨날 뒷북 같은 거예요. 이게 올라가고 나서 목표 거 다 올려버리고 그러면 오히려요 이게 그 보고서 나온 날 주가 급락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많이 보였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제 저는 제가 기업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탐방 아니면은 이 전자공시 아니면은 보고서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탐방은 가기가 어렵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네. 쉽지 않고 전자공시도 너무나 종목이 많아요. 전자공시는 분기마다 보고서를 내는데 그걸 어떻게 다 봅니까? 사실은 그 2,200개를 그래서 쉽진 않아요. 그래서 방법은 보고서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보고서는 그 우리나라 전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한 증권사에도 뭐 화학 담당 뭐 아니면 전기전자 담당 그리고 뭐 삼성전자를 또 담당하신 분이 계시고 LG화학을 담당하신 분이 계시고 그 양질의 보고서를 그분들이 하는 일은 그거예요. 그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자기 업무를 하는 건데 그 비싼 연봉을 받으면서 되게 좋은 보고서를 쓰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우리가 뭐 여기서 모든 걸 알 수는 없지만 이 보고서를 보는 순간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해서 지금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보물창고인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어떤 애널리스트 분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정말 인사이트가 있는 보고서를 하나 딱 썼어요. 내가 그걸 보죠. 내가 좀 뭔가 정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전자공시 딱 들어가서 사업 보고서까지 연결하면 이게 하나의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전자공시부터 딱 보려고 하면 막막해요. 진짜 솔직히 뭐부터 봐야 될지 그렇죠. 모르겠고 그 전자공시는 되게 그 회사의 전반적인 계율을 정말 자세하게 나타내는데 중간중간에 업데이트는 없어요. 근데 보고서의 장점은 그러니까 보통 분기 보고서를 내잖아요. 네. 그 회사들이. 그러면 3개월마다 텀이 있잖아요. 그럼 그 중간에 갑자기 그 IR 담당자가 갑자기 자, 우리 회사 이게 바뀌었으니까 IR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렇죠. 할 리가 없죠. 근데 그런 거를 애널리스트가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저는 고맙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걸 통해서 15년 동안 계속 저는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뭐 건방진 얘기가 아니라 그걸 15년 동안 진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10년 이상 해보시면 저처럼 돼요. 그냥 자동으로 이건 뭘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보여요. 아, 저 보고서는 뭔가 임팩트가 있다. 이게 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예. 아, 저거는 부정적인 보고서다.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보고서는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아, 그래서 그런 보고서는 제가 패스해요. 예. 아니, 보시다 보면요. 그게 딱 네. 이게 눈에 들어와요. 사실. 그래서 훈련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자꾸 보고서를 보여드리는 게 아직은 모르시니까 훈련하시라고. 근데 보고서가 모든 보고서가 주가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될 보고서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가 그 어떤 A라는 기업이 있는데 애널리스트가 거의 전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거의 보고서를 안 쓰는 기업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보고서가 딱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거의 100% 이 애널리스트가 탐방을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왔는데 좋아 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회사에 저희도 이제 애널리스트가 있으니까 저도 친해서 물어보면 아니 뭐 탐방 갔다 왔으면서 왜 안 써? 이러면 물어보면요. 아 그냥 좀 그래. 그러니까 약간 본인이 보기에도 조금 임팩트가 없어 보이면 잘 안 써요. 그냥 이제 묻어두는 거죠. 근데 갔다 왔는데 좋아 보이면 일단 무조건 거의 씁니다. 그렇군요. 보고서를. 근데 거기 처음 쓸 때는 목표 주가를 잘 안 써요. NR이라고 난 레이티드라고 하는데 왜냐면 처음 갔다 왔으니까 네. 아직은 목표가까지 제시하기 좀 힘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딱 그 애널리스트의 시각이 딱 나오잖아요. 이거 괜찮아 보이구나. 목표가면 없지. 그러면 그게 되게 임팩트가 있습니다. 그런 보고서가 나오면 주가도 되게 괜찮아요. 그러다가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게 그 목표 주가를 제시를 안 하던 보고서인데 이 애널리스트가 몇 개월 후에 갑자기 목표가까지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커버리지라고 하거든요. 네. 이 애널리스트는 이 회사를 이제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임팩트가 돼요. 커버리지를 하는 순간
이 회사를 진짜 이 애널리스트가 이제 진짜 좋게 본다는 얘기예요. 목표까지 낸다는 건 추정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연결 지어보시면 앞으로도 이런 기업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되게 의미 있는 메시지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 없는 게 제가 방송에서 그런 건 다 알려드립니다. 그런 게 나오면 그래서 그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다만 여러분도 혼자 하실 수는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뭐냐면 보고서는 자주 나와요. 근데 모든 애널리스트가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요. 그건 임팩트 없어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회사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대부분이니까 뭐냐면은 최근에 나왔던 보고서 중에 그 제가 기업명을 그 얘기를 할게요. 그 연우라는 회사가 있어요. 화장품 용기. 그러면 보면 되게 안 좋았어요. 그거. 화장품 수요도 부족하니까. 그래서 매번 저도 이제 연우라는 회사 보고서 나오면 이렇게 제목을 봐요. 제목 딱 보는 순간 오늘도 똑같구나. 그래서 안 봐요. 근데 최근에 한 2주 전인가 그 베스트 애널리스트 한 분이 연우라는 회사의 보고서를 딱 썼는데 제목이 다른 거예요. 약간 사야 되는 뉘앙스의 보고서인 거예요. 근데 실제 목표 주가까지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어봤어요. 오랜만에 연우 읽어봐야 되겠다. 열어봤더니 내용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쓰기 시작하니까 다른 회사 애널들도 이게 어차피 애널리스트들 다 보시는 눈이 비슷하잖아요. 바뀐 톤들이 바뀌어요. 갑자기. 그러더니 주가가 굉장히 크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팁인 게 뭐냐면 모두가 똑같이 생각하는 그런 보고서보다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평범한 보고서도 계속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뭐가 바뀌었는지 아니까. 아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다 보면은 제목만 보면은 오늘도 똑같겠구나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계속 보시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오늘도 똑같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갑자기 톤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되게 임팩트가 있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좋게 보다가 어느 한 애널리스트가 갑자기 안 좋게 본 거예요. 그 기업에 대해서. 그러면은 주가 되게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 애널리스트가 먼저 용기 있게 선수를 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애널리스트도 좀 따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론 뭐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주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보실 때 모두가 아는 평범한 그런 거 말고 모두가 컨센서스가 이런 상태인데 갑자기 어느 쪽에서 한쪽이 치고 갈 때, 목표가를 갑자기 확 올릴 때, 그럴 때는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에도 그런 종목들을 한두 개 담아 놓은 건데 이제 극히 일부로 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서가 정말 아직도 보물창고라고 생각을 하고, 보고서를 기반으로 투자를 하시면 적어도요 까먹진 않아요. 크게. 그러니까 엄청난 성공이라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크게 데미지는 입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크게 다치는 경우 중에 대부분이 내가 그 기업을 모르고 투자하거나 남들한테 기동량 들어가지고 이거 좋대더라 모르고 투자하신 분들은 거의 그 실패할 확률이 높은데, 보고서는 어쨌든 데이터가 이제 나와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에 2,200개의 종목이 있는데 사실 그 중에 보고서 애널리스트가 커버리지하는 종목이 많지는 않아요. 몇백 개밖에 안 돼요. 주로 대형주 위주로. 중소형주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증권사 보고서가 최소한 하나라도 있는 종목을 저는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없는 종목은 솔직히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업데이트 못 하죠. 제가 뭐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매번 어떻게 그 회사 가서 업데이트 뭐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 저랑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보고서에 나와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그 압축을 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요 질문과 이어지는 질문일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보고서 같은 것들도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은 보고서를 어디서 내가 이걸 알 수가 있지, 어디서 볼 수가 있지, 이렇게 또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여기 보니까 마침 양질의 투자 정보 사이트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는 또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기 책에도 나와 있는데 이제 이거를 넣을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이게 제가 아는 뭐 정보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 15개 정도의 사이트를 제가 거기에 넣어놨어요. 근데 이제 그 리포트를 보는 방법은 되게 다양해요. 사실 무료로 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유료로 보는 방법이 있는데, 무료로 보는 방법은 네이버에도 있어요. 네이버에도 리포트를 제공해드리고, 네이버 증권, 그 다음에 뭐 이 FM 가이드 쪽에서도 요약 리포트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나온 건 아니고 요약해서, 그러니까 그날 나온 리포트를 한 3줄 정도로 요약만 한 거,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아무튼 무료로 볼 수 있는데 되게 다양해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무료로 볼 수 있는 대신에 모든 보고서가 다 안 나와요.
이게 없는 보고서들이 좀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단점이니까. 아. 그래서 좋은 점은 뭐 계좌가 좀 많이 있으시긴 해야 되는데 전 증권사에 한 번씩 들어가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증권사에 그 가입만 돼 있으면 계좌만 있으면 다 볼 수 있어요. 있으면 그 증권사 리포트는 다 볼 수가 그러니까 있군요. 무료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증권사가 많으니까 네. 번거로울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그게 번거롭지 않으신 분들은 계좌 다 트셔가지고 그 가입하시면 전 증권사 보고서 그냥 다 무료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일 효율적인 건 그냥 유료가 좋아요. 유료 사이트 들어가셔서 뭐 대표적으로 FN 가이드나 와이즈 리포트 같은데 좀 비싸지 않나요? 근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제가 가격을 모르겠어요. 저는 회사에서 예. 지원을 받아서 네네.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10만 원대 정도도 볼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월 10만 원? 월 10만 원. 예. 근데 올라가는지 제가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근데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일 수도 있는데 네네. 근데 저는 정말 공부를 해보실 생각이면 돈을 벌고 싶으면 진짜 지금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 뭐 바로 안 하셔도 상관없지만 어느 정도 내가 좀 레벨이 돼서 보고서 본격적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그 정도 돈 투자하는 건 좀 아깝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그거 보고서랑 안 보고서는요, 진짜 까막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탐방을 가시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뭐 어떤 여러분이 아는 루트를 통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걸 알 방법은 없거든요. 그렇죠. 예, 네. 아니면 전자공시를 진짜 빠삭하게 다 아셔야 되는데 아. 그거 현실적으로 솔직히 쉽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좀 그 돈은 아끼지 마시고 혹시라도 여유가 된다면 그런데 그냥 유료 사이트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